188페이지입니다. 교재 188페이지고 노트는 27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해야 될 게 도시개발법에 관한 사입니다. 자, 도시개발법 그러면, 자, 우리 국토가 이만하다 생각하고요. 여기에다 우리가 신도시 만든다 생각해봐요. 신도시입니다. 이런 데다 신도시 만든다 그러면 국가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신도시 발표를 해야 돼요. 신도시 발표를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신도시 그러고 우리는 신도시 명칭의 정확한 명칭은 도시개발구역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신도시 만들 거냐,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 만든다. 즉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이걸 보고 우리는 도시개발 사업계획이랍니다. 도시개발 사업계획 그런데 이것은 따로따로 한 것이 아니고 구역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이 제시되고 도시개발 사업계획이 지문이 기니까 줄여가지고 개발계획입니다. 개발계획.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이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다려야 되고 이러고 방향을 잡아주게 되면 여기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행자죠. 시행자는 실시계획, 사업계획서요. 실시계획 만들어서 승낙받습니다. 사업계획서 승낙받고 공사해야 돼요. 사업계획 승낙을 갖다가 우리는 그대로 씁니다. 실시계획 승낙을 갖다가 인가를 하고 인가해서 만든다. 고시.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사업계획 승낙이 있어야 돼요. 사업계획 승낙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때 사업 시행 방식입니다. 사업 시행 방식이 크게 세 가지 방식. 첫 번째 무슨 방식이냐 그러면 수용 사용 방식, 두 번째 환지 방식, 세 번째 두 개 섞어서 한다 해가지고 혼용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수용 사용에 대한 일반법 무슨 법이요? 공치법이고 수용 사용에 대한 일반법이 공치법이요. 환지에 대한 일반법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환지에 대한 일반법은 무슨 법입니까 하면 우리가 배우는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이 환지에 대한 일반법입니다. 두 개 섞어서 하는 게 혼용 방식이에요. 혼용 딱히 내용이 없어요. 그럼 개발법은 주로 이제 환지에 대한 일반법이고 주로 환지에 관한 사항인데 환지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먼저 환지는 땅끼리 바꾸는 거 아닙니까? 땅끼리 바꾸기 위한 게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받고 환지계 인가가 나오면 자 사업 시작하다가 시행자가 필요하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어요. 앞으로 몇 번 더 할까요? 재책이? 두 번. 환지 예정지를 갖다 지정할 수도 있고, 자, 환지계 인가받았으면 사업하다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데, 예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정지 지정하고 계속 사업하다가 언젠가는 공사가 끝날 거예요. 공사 끝나게 되면 이제 준공검사 받아야 돼요. 저 준공검사 받고 그리고 공사 끝나면 환지 계획이 땅끼리 바꾸기 위한 계획이니까 이 계획 그대로 땅끼리 바꿔줘야 돼요. 땅끼리 바꿔주는 처분 이걸 우리가 환지 처분 그럽니다. 이걸 보고 환지 처분한다. 큰 흐름이 이렇게 돼요. 큰 흐름이 이렇게 되면 먼저 우리 시험 문제는 개발법에서 6문제 나오면 6문제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이 평균적으로 얘가 2문제 나오고 평균 2문제 실시 계획이 평균적으로 얘가 주로 1문제 나오고 사업 시행 방식에서 수용 사용이 안 나올 때 있어요. 주로 1문제 나오고 환지 방식이 주로 2문제 나오면 6문제에서 이 개발법이 평소에 좀 어렵게 나옵니다. 근데 작년에는 특이하게 쉽게 나왔어요. 정상적이면 3문제 맞힌다. 이러고 접근한 게 차라리 속 편해요. 마음 편하게 3문제 맞힌다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도시개발 구역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우냐면 첫 번째, 도시개발 구역은 누가 지정할까? 첫 번째,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를 배우고 두 번째,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도 일정한 절차 있겠죠. 지정 절차인데 두 가지는 알죠. 상식 두 가지. 뭐 하고? 심의하고 뭐 한다? 고시한다. 그건 알 것이고
세 번째, 대상 지역은 어디고 면적은 얼마인가, 이거 암기 좀 해야 되고, 네 번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도시개발 지정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지정 효과 봐야 돼요. 지정 효과. 다섯 번째, 구역이 해제가 되면, 구역 해제되는 시기입니다. 구역 해제 시기 해가지고 누구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저기 성태순이 생각해. 성태순이 진주 성태순이 해제 시기가 뭡니까? 32개 5330 그 생각 좀 해야 되고, 개발계획 그러면 개발계획은 언제 수립을 하는가, 첫 번째 수립 시기 잡아야 되고, 다음은 두 번째 개발계획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세 번째 개발계획은 누가 어떻게 변경하는가, 네 번째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받아야 된다. 한지 방식이면 동의받는데 얼마 동의받을 거냐, 동의기준 살펴봐야 되고, 동의기준. 다섯 번째,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것이 자족도시 맞는다. 자족도시 요건. 여섯 번째, 개발계획의 수립기준. 이렇게 돼. 개발계획 수립기준 이거 모르면 간첩이에요, 간첩. 이 기준을 누가 만듭니까? 국장이 만듭니까? 간첩이 만듭니까? 100% 국장, 그래도 국장. 전형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책 보면서 이제 하나씩 정리해 나갑시다. 자, 188페이지는 패스하고 189페이지 보면 1번 법 최종 목적인데, 법 최종 목적 어차피 해봤자 안 나니까 무시하고 공고문이 정진이고, 용어 정의에서 2번 보면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시까지 조성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에서 그 말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기능이 몇 가지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단지 조성사업,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시가지 조성사업이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암기하지 말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단지 조성사업,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그 넘겨보면 2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해가지고, 먼저 1번 개발계획입니다. 첫 번째 개발계획 수립권자 및 수립식인데, 개발법 그러면 생각하는 게 지정권자. 개발법에서 권한 행사가 누가 하는가? 지정권자. 개발법 권한 행사는 지정권자예요. 그러니까 지정권자 생각하고, 언제냐 그러면 개발법은 다음날. 지정권자고 다음날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지정권자고 다음날 말해도 기본 두 문제는 맞춥니다. 그러니까 지정권자 다음날 기억하고,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하냐? 지정권자 생각하고, 1번에 읽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역 지정할 때 개발계획 만듭니다. 처음에 보면 나오듯이 구역 지정하고가 아니고 구역 지정과 동시에 구역 지정 고시 딱 하면서 개발계획이 같이 고시가 되는 게 동시고, 2번이 중요합니다. 2번이 단계적 수립에 예외해가지고 2번이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구역 지정 후입니다. 자, 첫 번째 줄 거 봐요. 개발계획 공모입니다.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구역 지정할 때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거 암기 좀 해야 돼요. 첫 번째가 자연녹지, 두 번째가 생산녹지. 생산녹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100분의 30 이하. 생산녹지가 나면 항상 100분의 30 이하예요. 세 번째 도시지구에 써야 돼요. 관농자. 관 그러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농림, 자연환경. 그리고 네 번째,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에서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한다. 다섯 번째, 주상공 면적 합계가 세계에 대한 면적 합이 전체 도시개발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총 몇 개 있는가 하면 첫 번째가 개발계획 공모, 두 번째가 자연녹지, 세 번째가 생산녹지 100% 30 이하, 네 번째가 도시지구니까 세봐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농림, 자연환경, 그리고 균형발전, 그리고 주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 30 이하. 총 몇 개예요? 6개. 무슨 몇 개예요? 개발계획 공모, 두 번째가 자연녹지, 세 번째 생산녹지, 네 번째 도시지구니까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농림, 자연환경,
그리고 균형 발전, 그리고 주상공 면적이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100%32야. 총 몇 개요? 근데 10개 그러면 안 되지. 많다. 문제 푸는 방법을 좀 빨리빨리 터득이 해야 돼. 문제 푸는 방법을. 이게 작년에 지금 벌써 2번 나왔어요, 이게.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지에 해당하지 않는 적은 작년에 났으니까 올해 절대 한 문제 나올 수가 없다고. 한 문제 나올 수가 없으니까 문제 나오면 지문 하나. 여기는 구역 지정 후, 주거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절대 그런 지문 안 만든다고. 있는 것 중에서 만든다. 10개나 있으니까. 생산관리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O의 X요. 좀 정신 좀 챙기고 다시 보정관리지역은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몇 개 있다고 거기에? 10개 있다고 10개. 많다고. 많은 것 중에 하나 툭 던지면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 연습해야 된다니까. 암기하든가 있다 그러든가 하나 미리 해야 돼요. 둘 중에 미리 해야 되고. 2번 개발계획 공모 중요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읽고. 3번 개발계획의 변경 체크합시다.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줄 거예요. 직접 또는 줄 거놓고 관계 중행장 또는 시군구 또는 시행자 체크합시다.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다. 줄 거놓고 읽어보세요. 아주 줄여가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요청받아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다. 누가 요청할까 따지지 말고 지정권자가 지금 개발계획 누가 만들어요? 지정권자가.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 만들 수도 있고 요청받아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요청받아서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다. 누가 요청하냐 묻지 말고 직접 또는 요청받아서 변경할 수 있다. 자, 개발계획 수립 등입니다. 원칙, 지정권자는 줄 거예요. 환지 방식. 환지 방식에 대한 토지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을 하려면 환지 방식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자 와 체크하고 면적 2분 이상 동의 받아야 한다. 건너뛰고 2번 예외. 자, 예외 1번 게 묶여야 돼요. 지정권자가 토지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에 시행하라고 개발계획 수립 변경할 때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체크합시다. 국가, 지자체면 소유자 동의 안 받습니다.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다 지금 신도시 만듭니다.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 만듭니다. 이러이러한 형태 이걸 보고 우리가 뭘 한다고요?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 만들 이게 뭡니까? 개발계획입니다. 이 개발계획 만들 때 뭐 받으라고요? 주민 동의 받으라. 주민 동의. 즉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신도시를 만들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용 사용하고 환지 방식에서 주민들이 수용 사용은 거주할까요? 이주할까요? 떠나갈까요? 그대로 거주할까요? 떠나가겠죠? 이주하겠죠? 환지 방식은 주민이 그대로 거주하겠죠? 환지 방식이면 주민 동의가 필요하지만 수용 사용 방식이면 동의가 필요 없다. 이거 기억하고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할 때 개발법에서 개발법 동의 기준은 언제나 똑같아요. 면적이 먼저 소유자 수는 항상 얼마 나오고 수가 아니고 면적이 먼저입니다. 개발법은 면적은 항상 3분의 2이고 총수는 항상 2분의 1이고 숫자 접으려고 애쓰지 말고 똑같으니까 순정 함자가 쓰니까 뭘 잡아야 돼요? 와가 또는 바뀌니까 와 잡으니까. 그래서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면적 3분의 이상 토지 소유자 와 또는 그러지 말고 와 총수 2분 이상 동의받는다. 시행자가 국가지자체면 동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묶여야 돼요. 묶여야 지문 하나 되는 거예요. 시행자가 국가지자체인 경우를 제외하고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면적 3분의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이상 동의 받아야 한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면적 3분의 2 계산할 때 총수 2분의 1 계산할 때 자 박스인이 하나씩 봐야 돼요. 1번 하나씩 계산할 때 그 박스 필요 없어요. 그 박스는 X표 치고 한 장 넘겨봐요. 한 장 넘기면은 3번 동의자 수 산정 방법입니다. 1번 면적 3분의 계산할 때 국공유지 포함입니까? 제입니까? 국공유지 포함. 두 번째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면 하나의 토지를 갖다 잡으세요. 하나의 토지를 4명이 공동 소유했다. 소유자 2분의 1 그럴 때 소유자 몇 명을 계산합니까? 한 명.
4명이 공동소유 몇 명이라고요? 1명. 근데 여기에다 이렇게 여기에다 자 집합 건물입니다. 다세대. 다세대가 단독이요, 공동이요? 이게 또 헷갈린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세대는 단독, 공동. 소유권 몇 개 나와요? 4개네, 4개. 집합 건물인데 땅은 몇 개요? 땅은 하나예요, 땅은 하나. 땅은 하나인데 집합 건물로서 공동 소유하면 그때는 몇 명이냐? 4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1명이다. 사람 수 계산할 때 그렇게 계산합니다. 세 번째, 주민 의견 정치를 공당국을 후에 집합 건물을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좌우지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먼제 후에 소유자 수가 변경되면 전 공당국을 전 소유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공당국을 전입니다. 전 소유자를 기준하고 4번 쫙 읽어봐요. 좌우지간 공법에서 동의가 자주 나오는데 내가 동의하고 동의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전에는 동의 처리할 수 있다. 전에는 동의 처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 동의 받아서 뭔가 액션을 취하겠죠. 액션 취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가 있고 처리하면 동의자서에서 빼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보게 되면 4번도 한번 차분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읽어보고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웬만큼 읽었으면 고개 들여야지 계속 읽고 있으면 언제까지 하겠다냐. 빨리 읽었으면 다 읽었다고 고개를 들고 의사표시 좀 해줘야지. 읽었습니까? 네. 읽었죠? 후에 소유자 수가 변경되면 변경 전 소유자 기전 소유자를 기준으로 눈치를 풀어야지 암기해서 못 풀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관식 아니고 객관식 눈치로 어쩌고 저쩌고 소유자 수가 변경되면 변경 뒤에 뭐예요? 기전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번 그게 5번이었네. 5번 그러고 보니까 이게 지금 6번이 빠진다고 6번이. 자 정리하게 되면 면적산자의 국공유지 포함. 두 번째 공유토지는 1명. 집합 건물이면 구분 소유자별로 1명. 그리고 공당국을 후에 집합 건물을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증가되면 공당국의 전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동의 처리할 수 있다. 전에는 동의 처리할 수 있다. 어쩌고 저쩌고 소유자가 변경되면 변경 전, 기전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딱 기억해야 돼요. 국공유지 포함. 자꾸 반복. 반사적 나오게끔. 국공유지 포함. 집합 건물이면 1명. 공유토지면 구분 소유자별로 1명. 자, 의견 정치 후에 후에 집합 건물 분할해서 구분 소유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전 기준으로 하고 동의는 항상 처리할 수 있다.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어쩌고 저쩌고 소유자 수가 변경되면 변경되기 전, 기존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눈치로. 그 다음 밑에 2번인데 2번은 뭐냐? 동의 받을 때는 자 봐봐요. 여기가 자 얼마 동의 받으라고요?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과 총수 얼마? 2분의 1 동의 받아야 하는데 딱 해가 여기는 국공유지고 여기는 사유토지다. 국공유지고 사유토지면 이쪽 동의 먼저 받으면 얘는 그냥 해주니까 쉽잖아요. 그러니까 동의는 어디 먼저 받는다? 사유토지 소유자 먼저 받고 이만큼 동의를 받는데 사유토지 소유자 얼마 동의 받아야 되냐? 면적 3분의 1 플러스 총수 2분의 1 이만큼 동의 받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간다는 게 이만큼이면 면적 3분의 1 되겠죠? 3분의 2 총수 2분의 1을 동의 받았는데 이 면적이 전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을 못 미치면 그때는 어쩐다고요? 국공유지 관리청에 동의받는다. 처음부터 국공유지 동의받지 말고 처음부터 사유토지 먼저 받을 만큼 받을 만큼이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동의받고 그래도 이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이 전체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을 못 미치면 그때는 국공유지 관리청에 동의받는다. 동의는 어디 먼저 받는다? 사유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최대 줄이니까 사유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공유지 관리청에 동의받는다. 그래서 동의 기준을 자꾸 반복해서 반사적으로 국공유지 그러면 포함, 공유토지 1명, 집합건물이면 구분 소유자별로 1명, 후에 집합건물 분류해서 소유자 수가 늘어났다. 그러면 전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고 동의 처리는 항상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어쩌고저쩌고 소유자가 변경된 변경 전, 기존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고 동의는 사유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공유관리청 동의받는다. 자꾸 반복해서 반사적으로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개발계획 내용입니다. 씁시다.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계획 빼고 다 있다. 개발계획 내용에는 지구단위 계획만 빼고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은 나중에 배웁니다. 실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이 방향 제시하는 게요. 구체적 집행계획이요. 구체적 집행계획이요. 그러면 이 개발계획 뭐 잡는 거고 방향 잡는 거고 시행자가 뭐 만든다고? 실시계획. 실시계획이 뭐라고요? 구체적 집행계획이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여기에 나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에 있지 방향 잡는 개발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계획에 인구수용계획이 있다. 교통처리계획이 있다. 의심하지 말고. 환경보존계획이 있다. 초고속 정보통신만에 관한 사항이 있다. 의심 말고 슬쩍 더 재보지 말고.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지구단위 계획, 이 개발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이 있다. 그거 빼고 다 있다. 그거 빼고 다 있다. 이런 식으로. 지구단위 계획만 빼고 다 있다. 시험 문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지구단위 계획만, 다른 거 안 되고 왜 지구단위 계획만 돼? 지구단위 계획만. 개발계획은 주유소 설치 계획 포함되어 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걸 모르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는 시험에 안 낸다고. 법에 없는 거 시험 문제 내면 이게 해석상 잘못되게 되면 어쩐다고? 이의신청. 항상 시험 문제는 법조문에 있는 것만 낸다고. 없는 거 가지고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 그러면 있다인데 단지 뭐는 없다? 지구단위 계획. 어디에 있다? 개발계획. 그거는 딱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192페이지 개발계획은 다음 사항에 포함된다. 다만 13부터 16까지 해당하는 사항은 구역지정 후 해야 돼요.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할 수 있다. 구역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13, 14, 15, 16 13, 14, 15, 16 다른 사람 조용하고 자 빨간 티, 빨간색 옷 입으세요. 말해봐요. 그 뭡니까 그게? 자기 생각에 나는 오늘 빨간색 옷 입었다. 뭐라고 했어요? 순대사기 암기해야 돼요. 순대사기.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순대사기. 오전 수업 끝나고 오후 수업 또 있습니까? 오늘 순대나 먹으러 갑시다. 출출한데 수업 끝나고 잽싸게 끝나고 저기 시장 가면 제가 순대 그 알아놓고 가세요. 여기 순대 잘하는지 말해 몰라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 집 알아놓고 갔다고 지금 열심히 국 끓이고 묵 끓이고 있으니까 갔다 오자고. 하여튼 순대사기 13위 구역 밖에 디바이스를 설치할 때 비용 부담계 14번 짝 읽어보고 수용사항이 어쩌고 수용사용의 사업. 그 다음에 15번은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의 주거 및 줄 거요. 생활안정 대책의 대. 생활안정 대책의 대. 16번 순환개발 등 어쩌고저쩌고 순환개발의 순. 생활안정 대책의 대. 수용사용의 사. 구역 밖에 기발 설치의 기. 뭐라고요? 순대사기. 작년에는 대가 나왔어요. 대가. 근데 이런 게 암기해놓고 이게 지문 하나 나오느냐, 한 문제 나오느냐. 지문 하나 나오면 암기 안 해도 맞춰요.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니까. 지문 하나 나오면 반드시 있는 거 써놓고, 자, 세입자 생활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있다.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니까. 근데 한 문제 딱 나오면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사항이다. 아닌 것은 어쩌죠? 순대사기 빼고 나머지. 순대사기인데 문제는 순환개발의 순자가 또 없어요. 생활안정 대책의 대차도 또 없어요. 수용상의 사도 또 없다고. 나머지는 없다고. 근데 기반 설치는 여러 군데. 기반 설치는 여러 군데 있으니까 기는 긴데 그 기가 무슨 기냐? 구역 밖에 기반 설치. 그래서 박기사 뭐 사와? 순대사와. 박기사 순대사와 라고 누가 말했다? 미경인가? 영천에서는 미경인가? 그러니까 영천에서는 미경인가 말했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순대사기. 그거 암기가 문제 풀립니다. 순대사기 암기하고. 수리기준 작년 시험에 나왔는데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하려고 지금 열심히 뭐 만들고 있어요? 뭐 하는지 내야지. 뭐 하고 있습니까? 개발계. 지금 뭐가 있다고요? 도시개발 사업 하려고 개발계획 만든다. 개발계획이 지금 어디 있냐? 자, 우리가 국토계획법 시간에 무슨 계획 있고? 광역도시계획. 그 밑에 무슨 계획 있고? 기본계획. 그 밑에 무슨 계획 있고? 관리계획.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번째. 뭐 한다고요? 개발사업. 다음 주에 정비사업. 개발사업 하려고 뭐 만든다고요? 개발계획. 개발계획은 뭐예요? 일부요? 관리계획 일부요. 관리계획 어디에 맞춰요? 기본계획과 광역계획. 작년 시험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개발계획은 어디에 맞춰야 된다? 개발계획은 어디에 맞춰야 된다? 기본계획과 광역에 맞아야 된다. 옵니겠습니까? 오 그래야지. 개발계획은 기껏 해봤자 관리계획의 일부다. 관리계획의 일부니까. 관리계획 어찌해야 된다? 기본계획, 광역이 맞듯이. 개발계획도 광역, 기본계획에 맞아야 한다. 상식이에요, 상식. 2번 상호조화는 상호조화. 이게 자족도시입니다. 330마 이상 되는 신도시 만들 때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도시, 자족도시 되도록 해야 한다. 작성기준. 개발계획 작성기준은 1번 국장이 정한다. 2번 간첩이 정한다. 둘 중에 하나에 누굽니까? 국장. 싫어해도 국장. 그렇게 하게 되면 개발계획이 간단하게 쫙 끝났어요.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한대요? 지정권자. 언제 수립한대요? 언제 수립한대요? 구역지정과 동시에. 구역지정과 동시에. 구역지정 후에도 수립할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세면 10개 있는데. 첫째 뭐가 있어요? 개발계획 공모. 두 번째 자연녹지. 세 번째 생산녹지. 100% 30이야. 네 번째가 도시지위에 뭐라고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농림, 자연환경. 그 다음에 뭐가 있고 균형발전. 그 다음에 추, 상, 공,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 30이야. 암기해야 돼, 암기.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뭐 빼고 다 있다고요? 지구 단위 빼고 다 있다.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한다. 뭐가 있다고요? 순, 대, 사, 기. 순환개발. 대, 생활안정, 대체. 사, 수용사용의 사. 기, 밖기사. 구역 밖에 기반 설치할 때 비용 부담 계획. 개발계획은 누가?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다. 동의받아라. 무슨 방식이요? 환지 방식. 면적 얼마요? 3분의 1. 총수 얼마요? 2분의 1. 포인트는 뭐라고요? 와. 이해 잡아야 되고.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면 그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 동의기준 산정할 때, 자, 첫 번째, 국공유지, 황. 공유토지, 1명. 집합건물은 구분 소유자별로 1명. 뭐뭐 후에 집합건물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증가하며 뭐뭐 전을 기준으로 하고, 동의는 뭐뭐 전에는 동의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하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어쩌고 저쩌고 소유자가 변경되면 변경제니까 기존 소유자를 기준한다. 사유토지 동의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공유관리청에 동의받는다. 반복해야 되고, 자족도시 면적이 330만 이상이고, 수립기준 그러면 광역과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이 개발계획이 반드시 한 문제 나오면 이렇게만 딱 정리하면 벌써 한 문제 맞췄어요. 개발법이 몇 문제인데요? 3문제인데 이것만 쫙 재면 한 문제 맞추고, 이것만 완벽히 딱 정리하면 2문제 맞추고, 목표가 몇 문제니까? 3문제니까 집에 갑시다. 그러면 3문제 맞추면 할 거 다 했으니까. 근데 저것만 이제 딱 정리하면 되는데, 정리해봐야 또 194페이지. 자, 구역지정입니다. 1번 지정권자. 다우지간 개발법 그러면 뭐라고요? 지정권자. 개발법 그러면 지정권자. 언제 그러면 다음날. 반사적으로 공부할 때 개발법 공부를 딱 할 때는 이 법은 지정권자고 다음날이다. 지정권자 다음날. 그걸 알고 시정해야 돼요. 지정권자가 원칙 예외 나옵니다. 원칙은 누굽니까 하면 시, 도, 대도시. 예외는 누굽니까? 국장. 다른 데서는 원칙, 예외 이 말 안 쓰는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원칙, 예외 이 말을 잘 써요. 원칙은 누구고 예외는 누구고. 원칙은 시도, 대도시, 예외 국장입니다. 원칙은 시도, 대도시, 예외 국장인데 하나 정리해봐요. 구역지정은 첫 번째 원칙은 시도, 대도시고 두 번째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자, 시도, 대도시 그러면 자 이로 나옵니다. 자,
시도 대도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면 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시도 대도시에 필요하면 본인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 얘기요. 근데 시도 대도시가 지정을 하는데 이게 둘 이상들은 시도 대도시에 걸치면 그럴 수도 있죠.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치면 그때 누가 지정합니까 하면 시도 대도시장이 서로 뭐 해야 돼요? 협의해서 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면 안 되고 이거지만 안 돼요. 네가 할까 내가 할까 구역 지정할 자를 정한다.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구역 지정할 자를 정한다. 기억해야 되고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데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우리가 살려면 누구하고 협의해야 돼요? 중국이 가까워요? 미국이 가까워요? 중국이니까 앞으로 뭐라고? 중국 누구와? 정부와 긴급히 뭐 한다? 협의한다. 중국 정부 긴급협의다. 중이 뭡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다. 국은 뭐고? 국가가 개발한다.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이 얼마 이상으로 30만 이상으로 제한할 때 천재집은 긴급히 시행한다. 협의 둘 이상의 시도 대도에 걸치면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한다. 협의가 안 되면 너 어쩐다?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시도 대도의 시행안에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얘하고 얘를 잡아야 돼요. 나머지 함정이 아니니까. 전국 정부 긴급회의 되면 중 잡고 그 다음에 정부 잡고 정부 먼저 봅시다. 정부 잡으러 갔는데 정부를 잡으려면 어디를 먼저 봐야 되냐 그러면 뒤에 205페이지 205페이지 보면 뭐가 있습니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그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해야 돼요. 누가 지정한다?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1번부터 12번인데 다 읽으면 시간 납니까? 다 읽지 말고 1번 국가지자체, 2번 공공기관, 3번 정부출연기관, 4번 지방사 끝. 더 읽으면 안 돼. 1번부터 4번까지 뭐라 한다? 공공시행자. 나머지는 보지 말고 민간시행자. 궁금하면 봐도 괜찮아요. 궁금 안 하면 안 봐도 돼요. 6번만 봐봐. 6번이 누굽니까? 조합을 딱 읽어보면 전부 한지 방식인 경우에 한다. 그거는 기억해야 돼요. 조합은 언제 만듭니까? 조합은 전부 한지 방식일 때만. 조합은 전부 한지 방식일 때만 만듭니다. 기억해야 돼. 중요하니까. 그럼 시행자가 이제 1번이 누구라고? 국가지자체, 2번 공공기관, 3번 정부출연기관, 4번 지방공사. 그러면 여기서 이제 2번하고 4번 비교. 2번이 누굽니까? 공공기관인데 더이특공사, 수자원공사, 또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제가 잘 읽었나요? 더이특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공어철 잘 읽었나요? 참 뭘 읽었지? 뭘 빼먹었지? 한국. 무슨 얘기야? 국가가 만든 공사. 국가. 정부가 만든 공사. 4번은 뭐고? 지방공사. 지자체가 만든 공사. 2번 공사는 누가 만들고? 정부, 국가에서. 4번 공사는 지자체가. 그럼 여기에 잘 봐요.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얼마 이상 제한한다? 30명 이상. 그러니까 여기에 지방공사가 제한한다.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찾는 게 시험은 이거죠. 똑같은 공공시행자인데 시행자 2번하고 3번은 시행자 2번, 3번은 국장에게 제한할 수 있지만 4번은 국장에게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걸 잡아야 돼요. 시행자 2번 공공기관 장, 3번 정부출연기관 장은 30만 이상이면 국장에게 제한할 수 있다. 지방공사는 국장에게 제한할 수가 없다. 이거 잡아놓고 그 다음에 예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5. 문화관광부 장관이 요청하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누구라고? 각부 장관이다. 이거 기억해야 되고 각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요청하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요청하면 그렇게 말 바꾸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부 장관이다.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럼 다시 앞으로 가야죠. 194페이지 다시 가가지고 예외해가지고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중국 정부 긴급협의다. 중이 누구다? 중행장 각부 장관이 요청.
정부가 뭐라고요?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 그러니까 토지도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는 좋은데 누구는 나오지 마라? 지방공사는 나오지 마라. 그것만 딱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지정요청입니다. 지정요청. 시, 군, 구청장은 시, 도지사에게 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2번 차문 중에 보지 말고 잘 봐요. 잘 봐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가 개발하면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본인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시도, 대도시장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국장 어쩐다? 요청하면 지정할 수 있다. 시도, 대도시장도 요청하면 지정할 수 있다. 중행장이 요청하면 누가 요청하냐고는 시군 구청장이 요청하는데 이 시에서 무슨 시는 빼고 대도시를 빼고 대도를 제외한 시군구청이 누구한테 시도에서 요청하면 지정할 수 있다. 또 왜 지정하냐? 정부 출연기관장, 공공기관장에 30만 이상 뭐하니까? 제한. 지정하자고 제한하니까. 그럼 여기도 여기도 똑같이 지정, 제한 나오대요. 지정, 제한합니다. 지정, 제한. 누가 제한하냐? 이거를 찾아야 돼요. 없네. 지정, 제한 찾아요. 지정, 제한. 몇 페이지요? 200. 200 그걸 끝내지 말고 말해봐. 그냥 뭐라고요? 207페이지. 207. 207페이지 보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한입니다. 구역의 지정제한. 1번 원칙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 아까 시행자가 많죠? 그중에서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줄거죠.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도 시군구역에 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다. 구역 지정 제한을 누가 합니까 하면 국가나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지정하자고 제안합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쫄병, 특도, 시, 군, 구역에 구역 지정하자고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특도, 시군구. 참고로 이 도시개발법은 특별자치시가 안 들어왔어요. 아직까지. 특별자치시는 아직까지는 없음. 생긴 지 오래됐지만. 그래서 특도, 시군구. 특도는 먼저 제주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세종시가 늦게 생겼다고. 제주도 그러다 지금 뭐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이게 먼저 생기고 한참 있다가 뭐가 생겼다고? 세종특별자치시. 그러니까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들어왔는데 세종시는 안 들어왔으니까 어쩌겠어? 그거 빼줘야지. 방법 없어요. 특도 시군구한테 구역 지정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 근데 이 시행자가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특도 시군구한테 제안할 수 있는데 얘는 정부 출연기관장 공공기관장이 30명 이상이면 직접 누구한테? 국장한테 제안할 수 있다. 자, 국가는 제안 못합니다. 왜? 얘가 국가니까. 필요하면 직접 지정할 수 있으니까. 지자체는 제안 못합니다. 얘도 지자체고 얘도 지자체니까. 직접 지정하든가 요청하면 그만이니까. 조합은 구역 지정 제한 못합니다. 왜?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 다음 보게 되면 밑에 2번에 예외 있죠. 예외.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이상이면 누구한테 제안할 수 있다? 국장한테 제안할 수 있다. 그럼 공공기관장하고 정부 출연기관장은 누구한테 제안해야 돼요? 생각하고 2초만 생각하고 공공기관장과 정부 출연기관장은 누구한테 제안한다? 2초만 생각하라니까. 누구한테 제안한다? 생각하라 그랬지 말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누구한테 제안해? 얘한테 하지. 얘한테. 특도시군구한테. 특도시군구한테 제안하는데 면적이 얼마 이상 되면 30만 이상 되면 누구한테 하라고? 국장한테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제안은 누구한테 한다? 특도시군구. 근데 이게 정부 출연기관장, 공공기관장 30만 이상이면 누구한테 할 수 있다? 국장에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 다음 제안서 제출. 이게 제안한 적이 둘 이상의 시, 군, 구 걸치면 원주하고 바로 위에 횡성하고 걸치면 누구 찾아갈까요?
면적이 많이 걸친, 면적이 큰, 그 말은 많이 걸친 시군구역에 제한하고. 반복해야 돼요. 제한 전통인데 토지 소유자 줄 쫙 그어야죠. 토지 소유자, 민간사업 시행자 또는 공도 출자분 줄 쫙 긋고 누굽니까? 민간 시행자가 구역 지정 제한할 때는 면적 얼마 동의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 면적 3분의 2 잡으려고 하지 말고 좌우지간 개발법 동의 면적은 100% 3분의 2니까 뭘 잡으라고? 민간 시행자. 지방공사가 구역 지정 제한할 때 면적 3분의 2 동의받아라. X. 토지공사가 제한할 때 면적 3분의 2 동의받아라. X. 민간 시행자만. 민간 시행자가 제한할 때 면적 3분의 2 동의받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고 넘겨보게 되면 자, 구역 지정하자고 제안했으면 제안받은 국장, 특도, 시군구는 대답은 해야 돼요. 하겠다, 말겠다. 언제까지 대답하고? 한 달. 연장도 한 달. 부득이하면 한 달 연장할 수 있다. 작년에는 2달 내 대답하고 한 달 연장인데 올해는 한 달 내 대답하고 연장도 한 달이다. 한 달. 비용 부담은 항상 똑같아요. 협의해서 전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협의해서 전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만 정리 딱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정권자에 관한 사항인데, 노트 몇 페이지 봅니까? 노트 29페이지 보면 그 내용 그대로 나왔는데, 좌우지간 지정권자는 한 문제 꼬박꼬박 나오는데, 작년 시험에도 그 부분이 시험 문제예요. 노트 29페이지 보면 지금 했던 내용하고 똑같이 써놨을 거예요. 자, 지정권자 원칙 시도 대도시 직접 또는 시군구 요청받아가지고 시군구를 왜 요청하냐? 제한한다. 누구? 국가지자체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제한한다. 둘 이상의 시군구가 걸치면 면적이 큰 그 말은 많이 걸친 시군구에게 제한하고 민간이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2 동의받고 민간 수용 여부는 2달이 아니고 한 달. 개정됐으니까 지금은 한 달 수정. 한 달 내에 대답하고 연장은 한 달이다. 비용 부담은 협의해서 전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도, 대도에 걸치면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국장 그러면 중국 정부 긴급 협의다. 중행장 요청, 각부장관 요청, 국가가 개발, 정부 출연기관장 공공의장이 30만에서 제한했을 때 협의. 긴급 그러면 천재지변 긴급이고 협의 둘 이상 시도 대도에 걸친데 시도 대도의 시행에 협의가 안 됐을 때 그 부분 짧게고 작년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하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작년에 그거 나왔어요. 그게 벌써 두 번째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게 또 내기야. 이거 또 내기 힘드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 올해 또 나온다 그러면 지문 하나예요. 지문 하나. 중국 정부 긴급 협의 지문 하나는 분명히 나오겠다 예상은 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195표 보면 지정 대상 및 규모입니다. 지정 대상 및 규모. 물어봅시다. 자, 토로 설치한다. 이게 도시계획 사업이요? 비도시계획 사업이요? 도시계획 사업. 토로 설치한다. 도시계획 사업이요? 비도시계획 사업이요? 도시계획 사업. 이렇게 대답하면 돼야 안 돼요? 자, 토로 설치한다. 토로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토로 설치는 개발이다 아니다? 개발?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토로 설치하는 거는 개발입니까? 아닙니까? 개발이지. 개발. 개발에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지구단위. 근데 개발 행위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개발 행위. 네, 건물 터터터. 자, 그 중에서 얘는 뭡니까? 건물 터터터 중에서. 개발 행위는 무조건 건물 터터터에 집어넣어야 돼. 그 중에 들어가야 되니까. 얘가 개발 행위다 그러면 건물 터터터 뭡니까? 토지의 성질 변경. 뭡니까? 포장. 이건 포장이 도로 포장. 얘도 뭐다고? 개발 행위요? 개발 행위인데 누가 한대요? 원주시장이 자기를 위해서 원주시 전체를 위해서 원주시 전체.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얘는 도시계획 사업이고 도로가 있어요. 여기다 갑이 개발하려고 해요. 허가 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어쩌라고? 도로 만들면 허가해 준 거요. 야, 갑이 여기다 도로 만들겠다. 이것도 도로고 이것도 도로인데 얘는 도시계획 사업, 얘는 비도시계획 사업이요. 그 생각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도시계획 사업, 비도시계획 사업. 자, 여기다 산 깎는다. 산을 하나 깎읍시다. 이거 개발이에요, 아니요? 개발이죠. 그럼 깎는 행위 뭡니까? 개발 행위. 이거 도시계획 사업이요, 비도시계획 사업이요? 도시계획 사업 몰라 그러면 안 되고 뭘 몰라 다 배웠는데 알아야지.
더시기의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주거지역이다. 얼마 이상 깎으면 더시기의 사업이요? 만? 아니, 그러니까 만은 만인데 그 다음 말이에요. 이게 만 이상 깎을 거냐 미만 깎을 거냐 이런 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만 미만 깎으면 뭐고? 2점만 생각하고. 네. 만 미만 깎으면 이것은 비도시계획 사업인 개발행위고, 만 이상 깎으면 지금 하는 도시계획 사업이고. 차이점은 평질변경인데 만 미만이다. 건물 또 개발행위고, 만 이상이다. 도시개발 사업이야. 도시계획 사업이야. 도시계획 사업. 자, 이게 만약에 공업지역이다. 얼마요? 3만. 미만이면 개발행위, 비도시계획 사업. 이상이면 도시계획 사업. 이렇게 바뀌게 돼 있다고 지금. 그래서 그 면적 보게 되면 면적 암기할 때 그 생각해야 돼요. 어차피 산 깎는 것도 개발행위입니다. 개발행위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그래서 도시적 주거 상업 자연롭게 생산 녹지는 만 미만이 아니고 이상. 공업은 3만 이상. 보존 녹지가 어제 얼마였어요? 보존 녹지 5천 미만인데 여기는 보존 녹지는 이제 막내 왔네 막내. 보존 녹지는 막내 살아생전에 개발할 수가 없어요. 막내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보존 녹지는 신도시가 들어갈 수 없다고 보존 녹지는. 그러니까 보존 녹지 들어가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게 보존 녹지는 들어가지 마라. 보존 녹지는 투자 목표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산 녹지는 역작하게 되면 신도시가 들어갈 수 있는데 보존 녹지는 신도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전화 온 사람이 그거 아닙니까? 모르게 태안에다 땅 사가지고 저보다 한 5살 형인데 이 교수 네가 여기 무슨 개발 계획이 있는가 좀 알아봐. 딱 봤더니 보존 녹지. 형 이 땅 왜 샀어? 야 이거 좋은 땅이야. 왜? 앞에 바다도 보이고 전망이 보이니까 평생 바다 보고 살라고 바다 보고. 응? 돈 아주 많은 사람들은 바다 보이는 전원주택지가 필요하지만 돈이 적당히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필요해요. 우리는 부딪히면서 살아야지 서로 어울리면서 살아야지 혼자 외따로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안 된다고. 보존 녹지는 투자 대상이 안 돼요. 혼자 기분 좋게 싸니까 잽싸게 사놓고 말도 하고 사놓고 지금 와서 팔려고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지금 저러한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보존 녹지는 구역 지정 못합니다. 보존 녹지 구역 지정 못함. 도시지역 밖으로 가게 되면 도시지역 밖 그럼 얼마요? 30만 이상. 그 다음에 아파트 연립 건설에 포함된 경우로서 초등학교가 어쩌고 4차로가 어쩌고 초4 20이 아니 지금은 10입니다. 초4 10이니까 지금 뭐라 하냐. 도시지역 밖 그럼 의심 말고 무조건 30만. 도시지역 밖에서 아파트 연립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10만 이상. 암기입니다. 이해가 아니고 암기.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10,000 이상. 공업은 30,000 이상. 보존녹지, 구역지정 안 돼. 도시지역 밖에서는 30만 이상. 30만 이상인데 도시지역 밖에 아파트 연립이 어쩌고 저쩌고 10만 이상. 자, 이제 하나 알고 가야 돼요. 이랬죠. 자연녹지가 있고 생산녹지가 있고 보존녹지가 있으면 자연녹지는 신도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 이상? 10,000 이상. 생산녹지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존녹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에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규제가 너무 강하니까 좀 풀자. 어떻게 풀었는가? 생산녹지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대신 이렇게는 할 수 있다. 이렇게는. 이게 생산녹지요. 자, 생산녹지가 들어갈 때는 어차피 들어가려면 얼마 이상 들어간다? 10,000 이상. 이게 10,000 미만이면 개발행위예요. 개발행위. 10,000 이상 들어가되 이 부분의 면적이 전체 면적이 얼마다?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만 들어간다. 생산녹지는 10,000 이상인데 생산녹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다. 거기까지 기억하고 이 숫자는 암기지 절대 이해가 아니야. 암기할 건 해야 돼.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암기 해보고 기억력이 며칠 갑니까? 자, 여기 연세 80손들 80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일주일은 넘어가죠. 일주일은 90이에요. 90.
대구 가면 연세 80세가 있어요. 80세가. 그분 진짜 연세 80 됐어요. 80대 가지고 그분이 들어오면 불안해 죽겠어요. 그냥 조용히 강의 들으면 되는데 그분은 꼭 아침에 가서 미리 가서 앉아있으면 저 선생님 대기실 앉아있으면 똑똑해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면 문 싹 열어가지고 천천히 들어. 슬로모션이에요. 천천히 이렇게 들어가지고 완전 천천히 해가지고 인사를 굽어가면 선생님 어떻게 연세가 많은데 같이 이러고 인사 굽어가야지.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있잖아요. 교수님 이 문제가 그 질문하는데 그분이 거의 뭐 10년 공부하다 보니까 엄청 많이 한다고. 10년 공부해서 1차를 3번 했다기 3번 1차만 3번 합격하고 올해 지금 또 1차 또 지금 2차만 하면 되는데 궁금해서 지금. 근데 어르신 그 합격하면은 그 개업할 겁니까? 안 할 거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못 물어보고 있는데 그분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교수님 나는 수업 다 끝나고 가면서 일주일만 되면 다 잊어먹어요. 나이가 듣다 보니까 일주일만 되면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분한테 어떻게 희망을 주냐고. 있잖아요. 어르신 일주일 되기 전에 다시 암기하세요. 방법은 일주일 되기 전에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 되기 전에 암기하는 방법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죠. 어떻게 알려줬어요? 아니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일주일 만에 보냐고 못 보지. 듣고 못 보니까 뜬다고 확 줄여가지고 뭐라고 한 장을 보는 공법하게 되면 그거 국토개혁법 촬영 다 해놨잖아요. 국토개혁법 다 보면 2시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다 해봤자 20분 30분이니까 국토개혁법 다 해봤자 20분 제가 정확하게 20분 처음에 첫째 21분 25분 23분 그리고 어제 찍어놓은 게 30분 그럼 다 해봤자 2시간도 안 된다고. 그거 못 듣냐고. 일주일 되기 전에 빨리 들으라고. 개발법 31분 도정법 35분 건축법 40분 주택법 20분 그렇게 하게 되면 다 해봤자 4시간이면 끝난다고. 4시간 만에 휙 돌리면 된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어르신 있잖아요. 4시간이면 다 보니까 반복하세요. 뭐가 되기 전에? 일주일 되기 전에. 그 방법 말고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적, 안팎, 암기하죠. 10,000, 30,000, 밖으로 30만, 10만, 별것도 아니고 30만, 10만, 30만. 밖에서 아파트 연립이 어쩌고 저쩌고 10만. 그거는 남자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야. 도시적 밖에서 아파트 연립이 얼마라고? 10만. 그 기억 딱이에요. 그 기억. 어제 남양주에 있는 애가 뭐라고 전했냐 그러면 교수님 있잖아요. 뭐가 또 있는데 땅 샀는데요. 어디 샀는데? 양주에 있는 애가 남양주 땅을 사는데 몇 평 샀는데 200평 샀는데 근데 왜 전화했냐? 자랑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여기가 도시개발구역 지정됐거든요. 그런데 환지 방식은요. 그런데 공사 끝나면은 공시지가로 보상받습니까? 이런 물어본 거예요. 어제 공시가 뭐 너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있냐? 갑자기 잘 나가다가 남양주인데 그런데 구역 지정됐는데 그런데 땅 샀는데 그런데 환지 방식인데 그런데 공시지가 보상받습니까? 이러니까 아니 막판에 또 그것도 뭔 소리냐? 공시지가 왜 나오냐 여기서. 얘 공시지가 보상받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환지 방식이면 공시지가 보상받아요? 시가를 보상받아요? 땅으로 받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는 배웠으니까 네가 환지 신청했냐 안 했냐. 신청했으면 땅 받는 거고 안 했으면 뭐 받는 거? 보상 받는 거고. 보상은 공시지가 없어요. 뭡니까? 공시가도 아니고 시가도 아니고 뭡니까? 감정가로 감평사 둘이서 평가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뭘 받냐? 땅 받는 건데 이것은 환지면 땅 받는 보상이 왜 나오냐고. 네가 신청 안 했으면 보상 받는 거고. 너 신청했는데 안 했는데 그럼 내 땅이 아닌데? 그럼 누구 땅인데? 아는 사람 거. 왜 아는 사람께 질문하냐고. 네가 질문해야지.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질문이 엄청 많이 하루 질문이. 그럼 설명했는데 그러면 너는 빨리 이게 도시개발구역 이 지정권자가 누군가 물어봐라. 환지기 작성했다 그러면 다 나와 있으니까. 몇 평 나와 있으니까. 물어봐라 했더니 전에 나중에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거기 도시개발구역 해제됐다는데요. 그러니까 너는 확인도 않고 나한테 처음부터 질문하고 해제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됐다는데요. 그건 뭔 소리야 그거. 주민들이 반대해서 해제됐다는데요. 구역 지정하고 얘가 해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개발하려고 개발 방법이 큰 개발이 두 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든가 그냥 지구단위 가든가. 지구단위 배웠습니까?
토지 지역 밖에 지구 단위. 하나, 둘, 셋. 하나. 토지 지역 밖에 지구 단위. 하나, 둘, 셋. 하나. 왜 또 고개 숙여? 말을 해야지. 면적 50 이상의 계획 관리고 대리인 지원 조건. 둘, 개발 진행지고 대리인 지원 조건. 셋, 용도지구 폐지하고 용도지구 제한을 지구대전. 그거를 빨리빨리 연상. 그게 실무예요, 실무 지금. 그러면 저기는 이제 뭐 한다? 토지개발 사업을 않고 그냥 일반적인 지구 단위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싫어하니까. 근데 그걸 좀 바꿔놨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보호상이 뭐니 그런 말 따질 필요가 없는 거. 그럼 죄송해요. 내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구역이 해제되고 지구 단위 됐어요. 그러면 너 그것도 안 떼보고 나한테 질문했냐고. 뭘 떼봐야 돼요? 그것도 안 떼보고 나한테 질문했냐고. 뭘 떼봐야 돼요? 어젯밤에 제가 아는 지인들 옆에 가가지고 말 좀 하려고 하는데 시골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작은 형한테 전화 와가지고 동생아, 형 무슨 일이요? 있잖아. 내가 시골에서 내가 집을 짓고 있잖아. 형 건축하는데 왜 그랬더니 내가 집 지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나보고 싸게 해달라니까 미치겠다. 제가 하는 얘기가 형 하더라도 적자는 보지 말고 하라고. 이게 마음이 좋다 보니까 그냥 그 아는 인부들 갖다 일당 20만 원인데 10만 원 주고 일하는 거요. 그래서 또 적자 봤다. 왜 하냐고 하지 말라고. 그거 왜 하냐고. 근데 있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또 3개를 더 딜러 해가지고 해주긴 해주는데 있잖아. 이게 700평인데 근데 원래 집이 있었거든. 근데 가서 보니까는 240분밖에 안 나온단다. 왜 그런데? 무슨 얘기요? 나도 모르겠는데 700평인데 근데 건축하려고 있던 거 철거하고 다시 집 지으려고 하니까 240평. 240평도 크잖아. 근데 240밖에 안 나오는데 왜 그런데? 너 그쪽 강의니까 네 알지 않냐? 그러고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할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형 그러지 말고 나한테 그 땅 번지수를 보내. 번지수 보내면 내가 떼보고 확인하게. 뭘 떼봐야 돼요? 우리 원주밴드 가입했지 않았어요? 원주밴드.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원주밴드 가입했냐 그랬냐고. 했습니까? 제가 쉬는 시간에 그 글자, 하나 딱 그 기사 올릴 테니까 잘 봐보세요. 쉬는 시간에. 기사 올릴 테니까 뭐라고 올렸는가. 일단은 여기까지 암기했다 그러고 잠시 쉬고 합시다. 잠시 쉬고 내가 기사가 아니고 누가 써놓은 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뭐 올린가 봐보라고요.